할 거예요. 78페이지 생태계평형.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 먼저 간단하게 봅시다. 거기 있는 거 뭐냐면 생태계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뭔지는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이제 먹이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거 볼게. 책 볼게. 그냥 바로 풀이나 나무에서부터 이제 애벌레부터 시작할게요. 애벌레가 나뭇잎을 뜯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거미가 애벌레를 잡아 먹었어요. 참새가 거미를 잡아 먹습니다. 그 다음 매가 참새를 잡아 먹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거야.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사슬. 그럼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 78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처럼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먹이그물이라고 해요. 오늘 뭐 초등학교 수준 내용이니까 한번 이렇게 읽고 맙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흐르는데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에너지는 이렇게 해놓고 한 방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한 방향.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옆에다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물론 안 나와 있지만 1학년 때는 안 배워요. 지금 현재 보니까 물질은 순환합니다. 물질은 순환한다. 물질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자세하게 다 배웠다면은 그럼 얘기하세요. 자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산화탄소가 질소가 될 거야.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면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만 하니까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번 전환된 에너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태양 에너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태양 에너지부터 시작이야. 태양 에너지에서 전체 태양 에너지의 한 20억분의 1만 지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구가 요만하다는 얘기예요. 태양을 요만하게 그린다면 지구는 요만하게. 20억분의 1밖에 안 돼. 그렇게 받은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제일 처음으로 수용하는 애들이 생산자란 말이에요. 생산자. 당연한 이야기죠. 이 생산자는 무기물을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 형태로 전환을 시키는 게 생산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빛 에너지, 그 다음에 무기물을 이산화탄소와 물을 태양 빛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게 생산자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생산자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생산자를 뜯어먹는 애들. 1차 소비자가 되겠지. 초식 동물들. 1차 소비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보면 태양빛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게 생산자. 태양빛을 보유하게 된 거죠. 태양빛이 예를 들어가지고 숫자를 넣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20만이라고 치자. 20만 정도의 태양 에너지라고 치자. 생산자가 20만을 다 보유할 수는 없는 거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태양 에너지 중에서 20억분의 1만 지구에 도달하는데 그 지구에 도달하는 20억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생산자가 모두 다 보유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야. 이 중에서 한 2천 정도를 보유할 때 칠게. 2천. 이 정도. 그러면 1차 소비자는 생산자가 보유했던 2천이라는 이 에너지를 모두 다 똑같이 보유할 수는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응? 뜯어먹을 때 모든 생산자를 다 뜯어먹어? 그럼 불가능하잖아. 모든 풀을 다 뜯어먹는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1차 소비자는 요 2천보다는 더 적게 보유한다고요. 한 200 정도 보유한다고 칠게. 그런데 왜 그 더 적게 보유할 수밖에 없냐면 물론 다 못 뜯어먹는 이유도 있지만 생산자도 뭘 하냐면 호흡을 합니다. 호흡.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생산자가 보유했던 2천 중에서 호흡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 중에서는 생산자가 또 죽어요. 죽게 되면은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지. 그럼 분해자는 생산자가 원래 가지고 만들었던 유기물을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 형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분해자야. 그러니까 생산자에 있던 에너지가 일부의 에너지가 분해자로 이동하는 걸 맞지? 됐죠? 항상 이렇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어떠한 생태계 단계에서 거기서 호흡량과 분해자로 항상 빠져나간다고요. 이걸 내가 예시를 줄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120이라고 칠게요. 1200이라 치고 분해자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한 600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0에서 1200 빼기 600 빼기 남은 에너지가 얼마야? 계산해봐 빨리. 200이지? 그 200이 1차 소비자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됐나요? 근데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소비자 또한 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죽으면은 어떻게 돼? 분해자가 분해를 시키잖아. 됐죠? 그러면 또 1차 소비자가 이제 호흡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항상 얘기하죠. 요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열 에너지 형태로 손실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 우리도 열 에너지 빠져나가잖아 지금. 체험.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거를 예시를 만약에 110이라고 칠게요. 은근히 많지.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게 110. 그 다음에 얘가 죽으면은 또 빠져나가. 분해자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60이라 칠게. 얼마 남은 거야 이제? 170에 30 남았네. 그 30만큼의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2차 소비자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또한 마찬가지죠. 얘도 호흡을 하지. 호흡으로 인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분해자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또 있을 것이에요. 얘를 또 예시를 들어볼게. 14와 10이라 치자. 14와 10만큼 이동한대요. 110에서 14와 10을 빼니까 얼마니? 어린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10에서 24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얘들아 산수 계산을 하세요. 산수 계산을. 얼마 남아요? 76. 76밖에 안 남나? 아 미안한 110에서 빼는 게 아니죠. 미안하다. 미쳤다. 200에서 빼야죠. 1차 소비자가 200이거든. 14와 10 빠져나갔거든. 2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 얼마 남았어요? 아니지. 200에서 110이 빠져나가고 60이야. 200에서 110이 빠져나가고 60이 빠져나간 거야. 얼마 남았어 그러면? 30이지. 맞지? 그래요. 30이에요. 30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얼마인데? 어린이 여러분들 30에서 14와 10을 빼라고요. 얼마입니까요? 6 나와요. 그 6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3차 소비자가 이동하는 에너지가 바로 6이라는 거예요. 3차 소비자가 보유하는 에너지가 6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겠지. 3차 소비자도 호흡을 해도 호흡으로 열 에너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분해자로 또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빠져나가면 이제는 6만큼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건 마지막이라 칩시다. 3차 소비자가 마지막이라 친다면은 예를 들어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4라고 했을 때 이거 끝났네. 얘는 2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호흡으로 인해서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간 이 에너지를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더 해보세요. 빠르게. 나는 보고 할래. 이거 아닌데. 얼마예요? 1328 나와. 오케이 맞을 거야. 1328. 그다음에 분해자로 이동한 요 에너지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 672 나오지. 더해봐. 얼마야? 2000 나오지. 2000. 생산자가 처음으로 보유했던 요 에너지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전환이 될 뿐이지 에너지 전체의 양은 변함이 없다고요. 됐나? 에너지 전체의 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나? 다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분해자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는 똑같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효율적인 측면. 무슨 얘기냐면
생산자는 과연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얘가 얼마만큼 수치로 갖고 있는 건지, 효율적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1차 소비자는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생산자 같은 경우 원래 얼마를 보유해야만 하는 상황이야. 20만을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지 원래는. 근데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2천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지. 효율은 100%,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 나와요? 생산자는? 어린이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20만 분의 2천 나누기 하면 3개 1 나오잖아. 1% 나오죠. 뭐가 1%라고? 에너지 효율이. 다음에 1차 소비자 볼게요. 1차 소비자 얼마 나옵니까? 2000이 돼야 되는데 200밖에 보유를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10% 나오죠. 계산했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볼까요? 빨리 암산해보세요. 200이 돼야 되는데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분의 30에서 곱하기 100이에요. 15% 나오죠. 됐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은 자꾸 늘어나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우리가 3차 소비자라고 치자고요. 생산자 풀을 뜯어먹는 것보다는 고기 먹는 게 더 효율적인 거야. 알겠어요? 풀을 이만큼 먹어야 돼. 그래 이제 고기를 요만큼 먹으면 열량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야.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이 더 좋은 거냐. 더 좋은 거니까. 만약에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라미드가 어떤 피라미드냐면 개체수 피라미드. 예를 들어 생산자가 더 많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나 1차 소비자 더 적어야 돼요.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갈수록 더 적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에너지 양도 에너지 보유량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개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 생물체들에서 무기물을 쪽 뺀 무기물을 쪽 뺀 나머지 유기물만 있는 물질.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잔인하지만 사람에서 물을 쪽 뺀 나머지 덩어리 그 유기물 덩어리라고 그래. 응? 아무튼 원래 정확한 거는 무기물을 뺀 나머지 유기물 덩어리의 양을 이거 뭐라 하냐면 생물량이라고 불러요. 생물량 또는 같은 말로 생체량이라고 불러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 개체수가 많으면은 얘도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튼 이 피라미드 형태가 다 나타난다고요. 하지만 뭐는 에너지 효율은 이렇지 않았잖아. 에너지 효율만큼은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로 갔었죠. 에너지 효율. 이렇게 특이한 경우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지. 그리고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빈칸이 땅 나와요. 그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더하기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마지막 3차 소비자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왜? 3차 소비자는 6만큼의 에너지가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빠져나간 거를 다 더하면 6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2차 소비자는 왜 이걸 처음부터 이용하기 힘드냐면 얘는 호흡량으로 빠져나가고 분해자로 이동하는 에너지도 있지만 3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도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3차 소비자를 이용해가지고 거꾸로 가는 게 좋아요. 4만큼 이동하고 2만큼 이동해야 6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동하는 건 없으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소비자 단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지막 영양 단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 영양 단계에 있는 소비자를 이용해가지고 거꾸로 계산해 나가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긴 하니까. 다른 형태로 바뀌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태양 에너지는 계속 공급이 돼야지.
태양에너지 공급이 멈춰버리면 생산자의 보유량이 줄어들겠다. 1차 소비도 줄어들겠다. 2차도 줄어들겠다. 3차도 줄어들겠다. 계속 줄어들겠다. 멈추면은 얘는 보유량이 없겠다. 없다. 결국에는 생태계는 파괴되겠지. 생명체는 멸종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기만 한다는 거야. 흐르기만 한다. 여기 있는 호흡으로 인해서 손실된 열 에너지가 다시 태양 에너지화 되거나 아니면 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생산자가 보유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 자세하게 했어요. 이게 되나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평형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생체량이, 어느 생물량이, 어느 개체수량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설명만 들으면 돼요. 이거는 단계적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1차 소비자의 비율이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야. 이렇게. 그러면 1차 소비자는 뭘 뜯어먹어? 생산자를 뜯어먹잖아. 얘가 줄어들겠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고요. 1차 소비자는 이제 2차 소비자가 먹잇감이니까. 응? 잡혀 먹히니까 2차 소비자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개체수가. 3차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서 1차 소비자의 먹잇감이 좀 줄어드니까 얘도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다시 생산자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겠지.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또 잡아먹었는데 잡아먹는 먹잇감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개체수가. 3차 소비자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또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요게 이제 생태계의 평형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하여튼 간에 인간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인간이야. 인간만 지구에서 사라지면은 우리 지구는 아주 건강한 지구가 됩니다. 1차 소비자 갑자기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냅두면 돼요. 내버려두면 돼. 근데 얘가 늘어나니까 야 안되겠다. 죽여라! 딱 맞게 죽여? 막 죽이죠. 그러니까 2차 소비자가 줄어들어. 3차도 줄어들어.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늘어나. 이게 뭐니 이게 생태계 평형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냅두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거야. 어느 지역이 봤다니까. 응? 물론 퓨마가 예를 들기도 하고 늑대를 또 예시로 들기도 해요.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잖아. 귀여운 사슴을 잡아먹고 예쁜 사슴을 잡아먹는데 늑대가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 사슴이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우리 사슴이 너무 많이 죽는 게 늑대한테 잡아먹는 게 보기 싫다. 안 되겠다. 늑대를 사냥해라. 사냥을 허가를 했습니다. 죽여라. 이렇게 죽였어요. 죽여라. 사슴이 막 늘어납니다. 얼마나 좋아. 야, 됐다. 꽃 따는 사슴이 꽃 같은 사슴 눈망울을 가진 사슴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좋다. 야, 됐다. 근데 웬일이야? 사슴이 뭘 뜯어먹어? 풀 뜯어먹잖아. 그 지역의 풀이 다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생태계의 평형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어떻게 하면 돼? 늑대가 늘어났어. 사슴이 줄어들었어. 어떻게 하라고? 내버려 두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차피 늑대도 사슴을 잡아먹는데 이 사슴이 줄어들면 먹잇감이 줄어드니까 늑대도 결국엔 줄어들어요. 얘가 줄어들면 다시 사슴은 또 늘어나요. 알겠죠? 평행이 이렇게 복구가 된다고요. 물론 이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몰라. 하지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냅두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하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나 인간의 활동 이런 것들이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의 어떤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걸 파악을 하고요. 그런 것들 읽어보면 됩니다. 사회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 문제 풀면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을 볼 거냐?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284페이지. 이거 미안하다. 284번. 284번. 요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나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1차, 2차, 3차 맞나? 생산자 1차, 2차까지밖에 없네. 그냥 바로 쓰십시다. 바로 여기다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1, 10, 100, 1000만, 10만이네요. 근데 990이 99,000이 이용이 되지 않고 99,000이 이쪽으로 빠졌어요. 한마디로 생산자가 99,000만큼 보유를 못한 거네. 그럼 뭐야? 생산자 보유하는 에너지는 얼마야 그러면? 1000이잖아. 그 다음에 열로 빠져나가는 게 500이네요. 그럼 기억은 이게 기억이잖아. 여기 기억. 얼마인지 몰라요. 맞죠? 이게 기억이에요. 얼마인지 몰라. 사체 배설물 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여기 바로 분해자로 가는 거야. 한마디로. 왜? 사체를 분해하고 배설물이 또 분해가 되잖아. 뭐에 의해서? 분해자에 의해서. 얘를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이 상태에서 B로 갑니다. B는 1차 소비자예요. 바로 다 적을게요, 그냥. 근데 열로 빠져나가는 게 45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차 소비자가 이제 배설물 쪽으로 가는 게 35입니다. 35. 그 다음에 C로 가네요. 마지막이네. C는 2차 소비자죠. 열로 빠져나가는 게 15고요. 그 다음에 분해자로 이동하는 게 5예요. 5. 그럼 어떻게 알아봤어요? 이거 할 때.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막 이거 보면서 하려면 되겠냐? 얼마 이동하는지도 모르는데 얼마인지 알아 몰라. 헷갈리잖아. 뒤에서 또 가라고요. 됐나요? 그럼 얼마야 저거? 2차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20이 되겠지. 얘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20이 보유된 거는 1차 소비자가 20 그 이상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차 소비자가 보유하는 에너지라는 얘기는 여기에 45에 45가 해당되는 것이고 35도 해당되는 것이고 20도 해당되는 다 세 개 다 더하면 되겠지. 그렇죠? 얼마입니까 그러면? 90인가? 됐나? 어린이 여러분들 더하기를 합니까? 지금 90인가? 얼마냐? 80에다가 100이네 이 시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100이네 100. 그 다음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생산자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다 더해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1000에서 500 빼고 기억을 빼고 그리고 100이 됐겠지. 계산해보세요. 기억 얼마예요? 40? 400? 400 나오나? 볼까? 기억이 400이면 500에서 900에다가 100 하는 거 참 맞네요. 딱 떨어지잖아. 됐어요. 결국엔 하체하고 배설물로 이동한 분해자에 의해 에너지 이동은 440이 되겠고요. 호흡으로 빠져나간 전환된 에너지, 열 에너지는 545에다가 550, 560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그런 거야. 곰팡이는 뭔데? 분해자야. 분해자. 사체 배설물. 분해자. 틀렸어요. 기억은 400이 남았죠? 됐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B에서 C로 이동하는 에너지량이 몇 배냐? A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량이 A가 얘고요. B가 얘입니다. 얼마? 100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이동한 거는 20이에요. 그러니까 끝났죠. 5배. 100과 20. 이걸 구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할 수 있는 법이지. 됐나요? 원리 파악됐나요? 오케이. 나머지 문제는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전부 다 풀어보고 가장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300번이에요. 300번. 맞았나? 그때 풀어서 맞았나? 300번? 아닌가? 혼자 풀었나? 그래? 됐다. 그래, 우리 빠진 친구 다 풀었어요. 300번에.
잠시 끊었다가 갈게요.